세상에 사는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가 주종을 이룹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나 관원들이 나라 살림을 잘하면 백성들이 모두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나라 살림도 어렵지만 또 백성 한 사람의 불행도 함께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아니 골치 아프게 무슨 정치 얘기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들 얘기만 하자고 합니다. 물론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 내심의 정치적 관심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에 정말 초연하다면 그는 세상에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지 결코 그가 도사나 성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비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할 나라 살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재산으로 나라 살림을 대신해 주는 왕이나 관원들이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고 간섭할 책임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야 각자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왜 정치를 탓하는가? 정치를 탓하는 것은 게으른 백성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자나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지역적인 문제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백성들의 혈세로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정말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이 망하거나 죽어도 나라는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1000년 이상 버틴 왕조는 없으며 망해보지 않은 국가도 없습니다. 왜 인류 역사 속에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훌륭한 성군을 만나면, 그리고 유능한 관원들을 만났을 때는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이 삶이 풍요로워서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폭군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학정에 신음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마침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폭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능한 왕, 부패한 왕, 사치스러운 왕, 거기에 부패한 관료들의 정치가 있을 때도 나라는 역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하던 왕이나 관료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이 생존권이 빼앗기고 도륙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정치를 잘하는 성군이나 유능한 관료를 만나는 일은 정말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권력에 눈먼 왕과 관료를 만나면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앗술에게 멸망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민족과 혼혈족이 되어서 그 뒤 유대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이 대공합니다. 남이스라엘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바로 왕과 백성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비참상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굴은 숯보다 검고 살가죽은 뼈에 붙어서 막 이를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그런데 굶어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칼로 죽는 편이 낫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참혹한 사실은 이 부녀자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나라 잃은 망국의 극한 상황을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눈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어찌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입니까? 우리 역사에도 수없이 망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왕과 관료들이 부패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적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고의 난이 있었고 조선시대 임진난이 있었고 최근엔 일제 침략에서 우리 백성들은 종으로 징용으로 위안부로 끌려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우리는 그 고통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외적인 침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권력자들의 암투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삼국시대로 분열됐고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었었고 오늘에는 분단 시대로 인한 6.25 전쟁, 군비경쟁, 남북갈등, 이산가족, 사상갈등, 이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수많은 불행을 아직도 우리는 역사 속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로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최근 필리핀이나 북한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195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경제 수준을 가진 아시아의 진주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 거기다가 관료들의 부패, 현재 아시아에서 아주 하위 빈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멜다라는 대통령 부인의 사치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신발만 3,000컬레가 넘었다는 정말 웃기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독재의 세습화, 무력에 의한 폭력 정치로 지금은 경제력은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동포들은 이제 국제적인 식량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앞섰다고 우리의 경우도 지도자나 관료자들이 모두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총리나 장관을 인선하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 도대체 이 땅에 믿을 만한 청백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총리감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아니 우리 사회의 부도덕과 비리가 이렇게 만연되었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일찍이 동양에서는 제왕의 선정을 위해서는 왕도 정치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왕이 되려면 자에게는 반드시 엄격한 왕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도 정치란 덕과 인, 높은 도덕성과 어진 품성으로 정치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말합니다. 시학을 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행복은 윤리적인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으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윤임금 시대 어떤 노인이 작대기로 땅을 치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그럽니다. 해가 뜨면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며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니 임금님의 힘이 무슨 상관 있으니 이 노래를 듣고는 의대하도다 윤임금의 덕이요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격앙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바로 이 왕도 정치, 도덕 정치의 이상을 보여주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를 실현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패도 정치를 했습니다. 패도란 덕으로 인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형벌이나 갖가지 규칙을 정하고 임기응변으로 하는 권모술수의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들은 모두가 패도 정치를 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치판이 늘 돛대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를 봉건 정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왕 중심의 정치죠. 그래서 오늘날 백성 중심의 민주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강력한 토계 정치, 인위 정치라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료를 뽑을 때는 과거 제도의 필수 과목의 사서 삼경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덕성을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성책, 논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 창작도 있어서 정말 감성과 상상력이 더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 오늘의 관료 제도에는 시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오직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국가의 발전이 있고 평화와 복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성중심주의, 지식과 기술 만능주의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이 따뜻한 감성과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보다 거듭난 이 영적 가치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들이 권력과 물질의 탐욕과 결탁하게 될 때 하버마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이성과 지식은 오히려 권력과 탐욕의 앞잡이 종노릇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폭군이 되고 독재가 되고 괴범이 되고 권모술수가 되고 요즘 말하는 철새가 되고 갑질이 되어서 불의와 부정부패의 진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덕과 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그런 봉건 시대에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없었는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탐관오리가 있고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더러운 관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산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 사연을 물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곳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자기 남편도 물려 죽었고 자식도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곳은 그래도 탐관오리가 없고 가혹한 세금이 없고 강제 노역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정치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던 옛날이나 민주 정치를 내세우는 현대나 불의와 부패는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위 마키아벨리즘, 이 판을 치는 정말 옛날 서국 시인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정치는 치정 같은 정치, 치정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면 치정같이 더러운 정치가 치열하게 쌍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정치로는 끝내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중에 더러운 성군도 있고 청백리도 있지만 이 정치의 속성상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도모하는 정치는 결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도덕을 말하지만 완전한 도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식을 말하지만 완전한 지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왕도 정치나 민주 정치나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하고 공평무사한 평화와 정의가 지상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